반갑습니다. 환경과 기술 8교시 발표를 맡은 일조의 심수빈입니다. 8교시의 자료조사는 권혁준 학우분이 해주셨고, PPT 제작은 김혜민 학우분이 해주셨습니다. 이번 교시에 크게 나눠서 말해볼 부분은 야생동식물의 보호 방법과 우리나라의 생태계 현황과 보전 방안입니다. 야생동식물의 보호 방법에는 야생동식물의 개체수 감소와 야생동식물에 대해 어떻게 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생태계 현황과 보존 방안에 대해서는 생태계의 현황과 생태계를 이루는 비생물적 자원과 생물적 자원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고, 그 생태계를 어떻게 보존할지에 대해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 동식물의 개체수 감소. 인간 위주의 개발, 파괴, 남획으로 인한 수백 종의 동식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다양한 지형적 요소 및 기후 조건으로 동일 면적의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종 다양성이 풍부하고 고유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발로 인한 서식지 감소 등으로 국내의 생물 다양성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에 따른 서식지 감소 외에도 도시화와 산업화, 기후변화 등 생물 다양성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야생동식물의 보호 방법. 첫 번째로는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증식하고 복원하는 겁니다. 전문적인 기관을 설립하고 현지 전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 과학적 조사로 현지성을 살려 신뢰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어류나 도시 환경에 사는 조류의 조사 대상을 현재의 야생동식물보다 더 확장시키고, 야생동물의 실태를 조사할 인력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더 보강해야 합니다. 멸종위기종은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더 발전된 모니터링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야생동식물의 관리 강화 및 지속 가능한 관리입니다. 외래종에 의한 고유종의 피해가 얼만큼 입혀지고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고유종의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외래식물에 대해 외래종 위해성 평가 등급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종을 지정하고 생태계 교란종의 정보를 모으고 관리 대책을 수립 및 시행을 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황소개구리나 뱃새같이 고유종을 잡아먹는 피해뿐만 아니라 고유종이 태어나고 먹이 경쟁에 나갈 때 먼저 태어난 고유종이 차지해야 할 먹이와 먹이사슬 위치를 앗아가면서 생기는 외래종의 피해 또한 심각하게 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외래종이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태계 요란적인 큰잎배스와 블루길은 토종 민물고기가 알을 잡아먹어서 토종 민물고기 개체수를 감소시킵니다. 이 큰잎배스와 블루길은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블루길과 큰잎배스를 포획하고 잡아오면 보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포획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과 함께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야생동식물과 관련된 밀렵, 일거래 방지, 멸종위기종 보호, 국립생물자원관 설립 등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야 합니다. TV나 신문, 인터넷 홍보책자,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하면서 관련 내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한 특별 단속, 고기를 목적으로 한 불법 꿩사냥이나 농담 밀거래를 목적으로 한 야생동물의 포획이 있습니다. 그를 막기 위해 단속과 자연보호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에 의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보호 방법에 있어서 교재 본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 법규의 정비가 있습니다. 야생 동식물을 보호할 때는 국제적, 국내적인 법규를 준수하면서 보호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법규의 조약에 따라 1992년에 자연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전자 은행이나 동식물원, 수족관 등의 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유전자 은행은 정자나 종자 조직을 보존해서 필요할 때 증식시킬 수 있으나 많은 종의 보관이 힘들고 관리 중에 사고나 실수로 손괴의 위험이 높고 보존종은 야생처럼 지나가야 유전적인 다양성을 얻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식물원과 수족관은 멸종위기종을 한정된 장소에서 보존하여 번식 후에 야생에 방사할 수가 있으나 고가의 비용과 자가교배 증식을 하기에는 충분한 개체수 보유보단 다양한 종을 보유하려고 하는 동물원들의 운영 방식 때문에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학자들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보존을 위해서는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 생태적 가치가 높은 종, 농업과 상업에 유용한 종을 최우선적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는 생태계의 보존입니다. 개개의 종을 보호 대상으로 보존하는 게 아니라 멸종위기종을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생태계별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서식지 파괴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보완된 방법으로 인간의 활동과 격리된 곳에서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집단관리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관리보다 비용이 낮고 여러 동식물에 대한 연구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적절한 관리로 동식물의 개체수를 조절해서 수확 가능한 동물식물들을 유지시키는 방법입니다. 야생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하려면 필요한 서식지 유형과 양, 천적과 기생충, 섭식, 교미, 둥우리 짖기, 알품기 등의 생태학적인 특성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적절한 관리 방식에는 두 가지 방법이 나눠지는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의 수렵에 의한 개체군 조절과 서식지의 개조와 보호로 야생 동식물의 은신처와 서식처를 제공하고 생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생태계 현황으로는 일단 생태계는 대기와 물, 토양 등의 무기환경과 동물, 식물 등의 생명체로 구성되며 이들은 서로 끊임없는 물질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태계 현황을 설명하자면 전체 삼림 면적 64,413세제곱킬로미터의 0.1%인 67세제곱킬로미터가 매년 도로나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감소되어서 야생조수의 서식지가 훼손 또는 단절되고 있습니다. 전국 갯벌 면적 2,393세제곱킬로미터의 3.1%인 73.6세제곱킬로미터가 매년 농지, 신도시, 사업단지 개발 등으로 감소되어 철새 서식지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태계의 비생물적 자원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비생물적 자원인 지형, 토양, 물, 공기 같은 무생물의 환경이 산림, 생물종과 같은 생물종 자원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비생물적 자원은 산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백두대간이라는 줄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산림지형에 연결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결 통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토양, 물, 영양물질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비생물적 생태자원은 생물적 생태자원과의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물적 자원은 산림 면적이 국토 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단일함으로 산을 채운다던가 하는 녹지 조성의 관리가 적절하지 못해서 산림 생태계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내에 밝혀진 생물종의 수는 비슷한 생물 지리학적 조건을 가진 영국, 일본 등 다른 선진 외국의 생물종 수와 비교할 때 적은 것으로 나와 향후 이 분야에 대한 획일적이고 지속적인 조사, 연구가 이루어질 때 그 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생태계의 보존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차별화된 용도지구제입니다. 용도지구제란
공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연지구,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설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 조사, 모니터링입니다. 다양한 조사와 모니터링으로 연구 분야를 늘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유관기관, 지역 대학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공동 연구 분야를 늘리면서 그 지역의 자연 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생태계에 관해서 교재 본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의 식생부터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세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지질학적으로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범위만족 땅 종의 풍부도가 높은 곳이었고 조선시대까지 자연의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으나 6.25 전쟁과 그 이후로 무분별한 벌채가 진행된 결과 대부분의 산림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꾸준하게 진행된 산림 녹화 때문에 1980년대 후반까지 대부분의 산림이 녹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경제성장과 더불어 실행된 개발행위와 환경오염으로 많은 산림 지역이 다시 파괴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준 우리나라 산림 면적은 633만 5천 헥타르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 요인을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도시화와 토지 이용의 증대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총 국토 면적은 2015년도 기준 10만 295제곱킬로미터이며 용도 면적의 총 면적은 10만 6,247.29제곱킬로미터로 실제 국토 면적보다 더 큽니다. 해면부에도 도시관리 계획으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용도 지역에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댐 건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0여 개의 인공댐이 있고 10개의 추가 인공댐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답과 산림이 수몰되고 대규모의 자연파괴가 뒤따랐습니다. 안개 일수의 증가, 하천 생태계 및 기후변화가 있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댐의 건설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부영양화 현상이 있습니다. 인공호인 댐은 자연호수와는 달리 건설 때부터 많은 영양물질이 투입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악취와 물이 오염되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의 어종이 고급수에서 사는 고급 어종에서 탁화물에 사는 저급 어종으로 바뀌어서 수중 생태계가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산업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공장 용지뿐만이 아니라 지식간업과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자원 비축시설과 교육, 정보처리, 유토시설, 그리고 이들 시설의 기능을 높이고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을 위한 주거, 문화, 의료, 교육, 체육, 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자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입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온 산업단지의 조성은 울산공업단지를 시작으로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반 산업단지 지정을 활발히 하면서 많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및 일부 자연환경 보전지역들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공업지역으로 되면서 생태계 훼손과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광지 및 위락지, 골프장의 개발이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과 호텔 등 대규모 숙박시설의 건설로 산림이 벌채되고 자연 파괴가 수반되고 있으며 오염물질과 관광인구에 대한 자연훼손으로 생태계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경우에는 소득수준 향상과 주 5일제 근무로 2001년에 전국에 44개밖에 안 되던 골프장이 2013년도에는 437개로 무려 10배나 증가되었습니다.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벌치되는 산림 때문에 토사가 유출되어 대규모 산사태를 일으키고 유지되면서 뿌리는 대량의 농약과 비료 때문에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일으킵니다.
이 밖에도 토양의 영양분과 수분 보존 능력이 삼림보다 떨어지게 되어 홍수와 가뭄 조절 능력이 없어지고, 공기 중의 습도와 대기 정화 능력이 떨어져 기후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돼 생태학적으로 열악한 곳이 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대규모 간척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갯벌이 잘 발달돼 있어서 최적의 양식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데, 지속적인 간척 사업으로 국토 면적 확대와 더불어 농경지와 산업단지가 확충되고 있는 데 사용돼서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물을 정화하는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들은 대부분 서해안으로 흘러들게 되는데, 갈수록 갯벌이 간척 사업이 줄어듦에 따라서 정화하는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적조와 해양 오염이 우려됩니다. 이번에는 농약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면서 매년 살포량과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약을 많이 쓰게 되면서 해충의 천적과 여러 가지 이로운 곤충 및 생물이 죽어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큰 동물뿐만이 아니라 토양에 서식하고 있는 유익한 미생물들인 세균과 질소균형균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고 해충들과 병원균의 내성이 증대되어 농약을 더 강하게 쳐야 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농약을 많이 쓰고 재배한 농작물들 안에 축적된 잔류 농작 성분으로 섭취 시에 농약 중독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 먹이 사슬을 통해 영향을 준 농약의 예시로 DDT라는 농약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 생태계 보존 방안입니다. 첫 번째는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는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활과 문화 활동은 개발 과정이며 또한 생태계의 파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생활과 문화 과정을 하는 동안 생태계 파괴를 전혀 할 수 없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차선책으로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개발 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해서 대책을 세우고 사후 관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시로 독일에서는 모든 개발 행위에 있어서 환경 영향 평가와 별도로 환경 보전 계획서와 경관 보전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염물질의 적절한 처리입니다. 산간 지역이나 농촌 지역 등 자연 생태계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있는 공장이나 공해 배출 시설은 특히나 배출에 있어서 오염물질을 철저히 처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시설들은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 깊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경기가 깨끗한 지역에도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의한 악화의 방지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생태계 보건 및 보상 식재입니다. 아무리 보존에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개발 행위가 지속된다면 생태계는 일방적으로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발 계획이 잘못 실시된 지역은 지속적으로 최대한 복원해야 합니다. 또한 개발로 인해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하다면 대체 지역의 나무 및 기타 식생을 보상 식재해야 생태계 보존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심 지역이나 공단 지역에서도 최대한 나무를 심어서 모든 공간의 정원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 번식하고 방사를 하는 것입니다. 멸종위기종이나 감소 추세에 있는 종들의 보존을 위해서는 서식지를 보호하고 피난처를 제공하며 번식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이들을 일정한 장소에 사육시켜서 번식시키고 방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야생동물의 상태 번식 습성 질병에 대해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꾸준한 자연 생태계에 대해 조사하고 연수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조사 연구 사업이 국거리 터전을 잡아서 논밭 잡초 생태계까지 세밀히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 조사 산업에 대학 교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중, 고등학교 생물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연 생태계의 연구와 지식이 사람들에게 밀접하게 다가오는 정책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도시 및 근린 시설의 확충입니다. 도시의 녹지와 공원 면적을 늘리는 방안으로 관광인구가 국립공원인 산, 하천, 바다로 가는 대신에 도시공원과 근린공원으로 보내 자연훼손 요소를 줄이는 방안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규제와 감시 기능의 강화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 있어 자연훼손 행위에 대한 규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규제와 감시를 엄격히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필요하며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로 자연 생태계 보존 지역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안내자를 동반해서 단체로 탐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적 생태의 특성에 따라 입장객 수를 제한하거나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고 동식물의 채집도 학술적인 목적 한정으로 가능하게 하는 등 제한하는 방안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시민의식의 향상과 환경교육에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는 시민의식이 교양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스컴을 통해 범국민적 계몽과 캠페인을 벌이고 자연보호 및 환경교육을 꾸준하게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런 교육은 평상시 물론 관광, 위락지역 내에서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이 필요합니다. 자연 생태계 보존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공동 보조를 취해야 온전한 지구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제적인 협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망됩니다. 국제기구의 노력으로는 근래에 체결된 국제협약과 조약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제조류보호협약과 국제식물보호협약, 국제포용유제협약, 수서조류보호를 위한 습지조약, 세계문화자연유산 보호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 찰스협약, 보호협약, 남극 해양생물보호협약, 열대산 목재협약과 동남아 자연 및 자연자원 보호조약이 있습니다. 이번 퀴즈 시간입니다. 멸종위기종의 사냥을 어떻게 적절한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유튜브의 DMZ 천연기념물을 지켜라 사냥보안관 24시 영상을 보시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의 문제점을 살펴봅시다. 이 문제도 유튜브의 Only One Us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의 희망 영상을 보시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문헌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